안녕하세요. 201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랜 시간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요. 아마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1년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결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정표 삼아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 잘 보충하셔서요. 내년 3월 시험에서는 정말 다들 멋지게 비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내신 변형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 강의 함께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오신다면 훨씬 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23번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3번 문제는 s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좀 읽어볼게요. Stephanie would be late again 이라고 해서 그 스테파니가 또 늦겠어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Now she was sorry 라고 해서 이때 sorry는 뭔가 유감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 후회스럽습니다. That she read for such a long time. Such a long time. 그렇게 오랫동안 책을 읽었다니 참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책을 오래 읽었는고 했더니요. But the book was so absorbing. 우리 observing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을 막 몰입시키게 만드는 거, 빠져들게 만드는 거를 갖다가 observing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책이 사람을 몰입시켰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책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요. She could not put it down. 도저히 책을 내려둘 수가 없었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나 보네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쌤, 이렇게 s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할 때 보통 that이랑 짝꿍을 이루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맞습니다. 요 뒤에는 that이 생략된 형태이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문장 살짝 길었으니까 해석만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선택지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테파니는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좀 후회스럽습니다만 그 책이 so absorbing,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요. She could not put it down,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자, 그러면서 she grabbed the last bite 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grab a bite 이란 표현이요. 뭔가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bite가 한 입 베어 무는 거니까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한다 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샌드위치를 한 입 먹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샌드위치인가 라고 하고 봤더니 Her mother made for breakfast. 엄마가 아침 식사용으로 만들어주신 그 샌드위치를 이제 먹었답니다. 자, 지금 샌드위치를 먹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 지칭할 만한 것이 스테파니밖에 없었으니까 이때 she는 당연히 스테파니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She dashed out of the house 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dash란 말이요. 뭔가 막 서둘러서 나가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그녀가 즉 스테파니가 집을 서둘러 나섰습니다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집을 서둘러 나가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In the driveway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제 driveway가 길에서 진입로, 도로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 진입로에서요. She jumped on her bike. 이제 자전거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나서 started to pedal 이라고 했는데 페달을 막 밟기 시작했어요. As fast as she could. 가능한 빨리, 아주 빠르게 이렇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앞에서 dashed, 굉장히 서둘러 나왔으니까 자전거도 막 휙 올라타서 페달을 막 빨리 밟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전거에 올라탄 she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스테파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She remembered. 스테파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기억하고 있나요? When she got the bike.
자기가 그 자전거를 얻게 되었을 때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대요. 자, 그런데 어떤 용으로 이 자전거를 선물 받았는고 하니 For Christmas last year.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자전거를 받게 되었을 때예요. It was such a surprise.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전혀 자전거를 선물 받을 거야 라는 기대도 못했는데 자전거를 받게 돼서 깜짝 놀랐던 그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 그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she는 누구예요? 당연히 스테파니겠죠. 자, 우리 문장 해석만 정리하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받았을 때 참 놀라웠던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She knew that. 자전거 받은 게 뭐 그렇게 놀라워요. 저도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했다면 이 스테파니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Her mother could not afford it 이라고 해서 afford가 뭔가 이제 형편이 되다, 뭔가 지불할 능력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엄마가요, 이 자전거를 사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she bought it for her anyway. 어쨌든 간에 사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자전거를 사준 사람은 누구예요? 스테파니? 아니요, 어머니죠. 그래서 우리 4번은 Stephanie's mother, 엄마를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지칭 대상이 다른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It was a beautiful blue shiny bike라 그래서 여러분 shiny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이 자전거가 선물 받은 자전거가 어찌나 예뻤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색의 빛나는 자전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무리해서 사줬으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grateful,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she was so grateful to her mother,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때 she도요, 당연히 Stephani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제 지칭하는 바가 다른 거 정답 4번까지 함께 확인했는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옆으로 빼서요, 어법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search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보통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search, 혁명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search가 들어가는 순서 문제가요. 여러분 지문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 such a long time 이라는 요 순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디 있습니까? 우리 such a surprise라고 해서 바닥에서 네 번째 줄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such a 뒤에 형용사 없이 바로 명사가 왔죠. such a surpris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a such surprise. 이런 식의 순서는 안 된다고요. 어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했을 때 so that 이란 표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이때 대시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잘 필기 안 해두시면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이거 문장이 이상해요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필기해 두세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so observing that 너무나 재미있어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so that까지 챙겨두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요 24번이요. 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4번 문제를 보시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While most experts say 라고 해서 이제 expert가 전문가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8 hours of sleep, 8시간의 수면이 is ideal. ideal이 이상적이다 라는 거니까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the truth is 사실은 어떠냐면요. It all depends on 이라고 해서 depend on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니까 how you feel 사실은 이게 몇 시간의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문이고요. 여러분 색깔로 확실하게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적인 수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do well,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다. With 7 hours or less, 7시간이나 혹은 그것보다도 더 적은 수면 시간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데 비해서요. While, 반면에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요. require 9 or more이니까 9시간이나 그 이상의 수면을 요구하더라 라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be at their best. 자기들의 어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시간이나 그 이상의 수면을 요구하기도 하더래요. 한마디로 이거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더라라는 위의 이야기를 지금 좀 구체적으로 해준 것뿐이죠. 자, 그러면서 if you are ill or under tremendous stress라 그래서 tremendous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하면 you will probably need to sleep.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마 잠을 잘 필요가 있을 겁니다. Longer than you usually do.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더 오래 잠을 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어때요? 상태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변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지문 뒷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체크해 드리자면 이때 do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러한 것보다 더 오래 자야 돼요. 평상시에 잠자는 것보다 이니까 이때 do는요 sleep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do 쓸래 are 쓸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sleep을 받을 수 있는 건 do 동사일 테니까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람마다 다르다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 best indicator라고 했는데 이제 indicator가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자, 가장 좋은 지표요. How much sleep you need.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잠이 필요한가 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should be based on.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How you feel.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앞에 주제문이랑 똑같은 주제문이 한 번 더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문장 혹은 지금 이 문장을 빈칸으로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겠군요. 자, 우리 이 주제문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당신이요 얼마나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뭐라고요? 바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Keep in mind that. 자, 여러분 이런 거 꼭 명심해 두세요. 뭘 명심하라고요? Sometimes we fool ourselves. 때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속이냐면 into thinking that we are getting enough sleep.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다라고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어제 밤 샜는데 오늘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you are getting sufficient sleep 이라고 해서 여러분 sufficient가 충분한 이란 뜻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You should feel refreshed. refreshed는 굉장히 이제 상쾌한 이런 의미니까 기분이 상쾌해야 되고요.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했어요. Not have trouble 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요. Getting out of bed in the morning. 아침에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잘 잤다고 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지. 조금만 더 자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챙겨가자면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했을 때 have trouble 뒤에 ing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아주 완벽하겠군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만 해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당신은 상쾌한 기분이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 이 글의 요지 너무나 분명했어요. 1번, 장기간 지속된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감퇴시킨다. 기억력 이야기 전혀 없었죠. 2번, 올바른 수면 습관과 환경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수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번이요, 작업의 효율성과 수면 시간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작업 효율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죠.
4번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환경이 중요하다. 방음이 잘 된 어두운 방에서. 이런 환경 이야기 아니었으니까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신이 느끼는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 How you feel 이라는 그 표현 여러분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다가 제가 표시해드리자면 위에서 둘째 줄에 It all depends on how you feel 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바닥에서 네 번째 줄에요. Be based on how you feel 같은 부분은 빈칸으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4번 지문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자, 어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어가 are still in practice today 라고 했잖아요. in practice라고 하면 이제 실행되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 히포크라테스 굉장히 옛날 분이죠. 자, 이 사람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오늘날에도 아직 실행 중일까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오늘날까지도 아직 남아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가 남아있을까요? Even though 라고 하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했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거의 2500년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Many of his ideas,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들 중에 많은 것들이 sound very familiar today. 오늘날에도 아주 친숙하게 들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것들이 오늘날도 실천되고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오늘날도 굉장히 친숙하게 들립니다 했으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의 아이디어들이 오늘날까지 잘 계승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뭐가 있길래? 좀 알고 싶죠?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He would inquire 라고 해서 이제 inquire니까 뭔가 조사하고 질문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이 히포크라테스는 물어봤답니다. About the family health history. 가족의 건강 역사니까 이 가족의 어떤 건강사, 어떤 병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 거죠. 왜요? To see if any relatives, 어떤 친척들이 had suffered from similar diseases 라고 해서 그 비슷한 질병에 시달리지는 않았는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의 어떤 병력 같은 것도 물어봤대요. 우리 이런 유전을 통해서 많은 질병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옛날 사람이 가족력을 체크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죠. 자, 여기서 문법 하나만 챙기자면요. 여러분 see if가 같이 쓰여서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if까지 챙겨주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는 친척들이 비슷한 질병을 알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의 병력도 물어봤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he asked questions, 질문을 했는데요. About the patient's home이니까 그 환자의 집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겁니다. 요 질문은 왜 했을까? 뭘 알아보기 위해서였냐면 to see if his or her environment might be causing the illness 라고 해서 이 환자의 환경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까지 물어봤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와, 이렇게 집을 조사해서 질병을 찾아내겠다. 환경까지 조사하겠다. 이거 굉장히 현대적인 아이디어죠. 자, 또 he discovered that 뭐를 알아냈냐면요. Diet played an important role이니까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이 사람이 알았대요. 어디에 있어서? In preventing disease, 질병 예방에 있어서 식사가 중요하다. 와, 이것도 굉장히 현대적인 아이디어인데 히포크라테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고요. 또 이 사람이요. was the first니까 가장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To understand the physical illness. 뭐를 이해했어요? 신체적인 질병을 이해했어요. 자, 근데 어떤 질병인지 잘 보세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Caused by emotional stress니까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그런 신체 질병을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지 라고 따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정신적인 게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있어요.
He even made suggestions라고 해서 심지어는 뭔가 제안을 했습니다. 라 그랬죠. 자, 어떤 걸 제안했나 보세요. On what we call bedside manner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bedside manner,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많은 조언,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bedside manner가 뭐냐면요.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이요. bedside니까 그 옆에서 의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의사의 태도적인 문제까지도 이 사람이 제안을 했다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현대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의료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physicians라고 하면 이제 의사가 되겠죠. 의사들이 should pay,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뭐만큼이나 무엇도. 우리 as 짝꿍 찾아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To the comfort and welfare of the patient as to the disease itself. 라 그래서 그 질병 자체만큼이나 어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까? 환자의 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welfare, 환자의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오, 그래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이요. 여러분 특히나 체크해 두셔야 될 점이 이 as랑 짝을 이루는 as, 여러분 문법 시험에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뭐뭐만큼 뭐뭐다 라고 했을 때 as 쓰는데 여기 잘 보시면 as 뒤에 전치사 to 나왔죠. 자, 뒤에 as 뒤에도 뭐 나왔어요? 전치사 to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로는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요. 아, as 비교할 때도 앞뒤의 모양을 맞춰주는구나. 요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어요. 자, 요 마지막 문장 어려웠으니까 요것만 해석하고 바로 답 찾아볼게요. 자, 의사들이요. 질병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환자의 편안함과 안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1번 various fields of Western medicine. 우리 서양 의학의 다양한 분야 얘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2번 common beliefs라고 해서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있었던 흔한 믿음들, 이런 이야기 아니었죠. 3번이요. diagnose라고 해서 진단이란 뜻이고 우리 treatment는 치료입니다. 고대의 어떤 진단과 치료, 이건 너무 아니다. 4번이요. preventive measure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거 이제 예방책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디에? 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에 있어서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죠. 그럼 5번 어때요?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어.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요? remaining in today's medicine. 오늘날의 의학계에도 아직 남아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어들. 오, 맞아요. 우리 5번이 정답이고 뒤에는 쭉 나열되는 예시의 구조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어가 이것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다라는 형식이었으니까 여러분 5번 쉽게 찾으셨을 것 같고요. 주제문은 어디 있었어요? 맨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어가 아직까지도 실천되고 있다. 그 부분 의문사 빼고 주제문으로도 출제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걸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요. One of the ways라고 해서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는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인가 잘 보세요. identif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identify가 뭔가를 확인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dentify your values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is to look,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보는 거래요. 자, 뭐를 좀 살펴보느냐 하면 what frustrates or upsets you 라고 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frustrate, 좌절시키다 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거랍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표시부터 해드리자면 identify your value,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한다. 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뭐가 나를 좌절시키나, 뭐가 나를 화나게 하나,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가치를 알 수 있대요. 나는 진짜 맨날 늦게 오는 사람만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가치가 뭐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가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뭐예요? 성실함, 근면함 이런 거라고요. 아, 요 말 그럴듯한 말이군요. 자, 주제문이기 때문에 우리 해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To look at what frustrates or upsets you. 무엇이 당신을 좌절시키고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한 문장을 더 덧붙여서 부연하고 있습니다. Anger, 화라는 것이 often indicates 라고 해서 여러분 indicate가 나타내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화가요. 때로는 ignored value, 우리 무시된 가치라든지 misdirected passion, 여러분 이제 direct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잘못 방향 지어진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대요. 앞의 문장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어디서 화가 나는지를 보면 어떤 가치가 무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열정이 지금 빗나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화가 가치의 척도가 된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think of specific times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specific이라고 하면 특정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 When you were mad or frustrated. 당신이 뭔가 굉장히 화가 났거나 좌절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문법 하나만 체크해 드리자면요. 이때 when은요.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을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아, 화가 나거나 좌절했던 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What about these situations? 도대체 이 상황들에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upset you most? 당신을 가장 화나게 했나요? 진짜 요즘 최근 들어서 화났던 상황, 그걸 생각한 다음에 write down your descriptions of them 이라고 해서 여러분 description이 무언가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언제 어떨 때 내가 정말 화가 났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나 한번 봅시다. To find your values 라고 해서 당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요. Reflect on the words or phrases. 이제 아까 엄청 열심히 썼잖아요. 그 열심히 쓴 글이나 문구들을 갖다가 reflect on 해보래요. 여러분 원래 이제 reflect on이라고 하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가 써놓은 그 일기 같은 것을 다시 꺼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많이 화가 났었네? 자, 그런데 you've written, 당연히 여러분이 썼던 그 말일 거고요. 자, 왜 그렇게 하나요? To focus on, 집중하기 위해서죠. What's most important to you?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집중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썼었던 그런 단어나 문구들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래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뭐 화가 난 것이 가치의 척도다 똑같은 얘기만 엄청 반복하고 구체적인 예가 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get annoyed, 여러분 annoyed라고 하면 약간 짜증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좀 짜증이 났다면요. When someone asks you about something, 누군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He could figure out for himself 라고 해서 여러분 figure out이 이렇게 같이 쓰이면 무언가를 알아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혼자서도 알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한테 물어봤을 때 만약에 짜증이 났다면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일까요? 뒤에 봤더니 you value resourcefulness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resourcefulness라고 하면 여러분 지문 하단에 주어지진 않았군요. 예, 풍부한 지력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다 resourcefuln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풍부한 지력이라든지 independence, 독립성이라든지 taking care of oneself,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걸 갖다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짜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해석만 정리하고요. 우리 바로 답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figure out, 잘 알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당신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짜증이 났었다라면요. 그건 아마도 당신이 풍부한 지략이라든지 독립성 혹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제목 찾으라면서요. 5번부터 좀 같이 볼게요. 자, crafting your vision and passion 이라고 해서 craft가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만의 비전과 열정을 만드세요. 비전과 열정 이야기 전혀 아니었는데 4번이요. Make sure you hide your anger. 당신의 화를 꼭 숨기도록 하세요. Make sure가 반드시 뭐뭐 하다이니까 화를 꼭 누르고 숨겨라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요. 화가 가치의 지표이다라는 거였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3번 어때요? Say goodbye to your bad feelings라고 그래서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작별을 고하세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나? 이런 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2번이요. moral value. 우리 도덕적인 가치란 뜻이죠. A helper to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그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도덕적인 가치. 뭐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럼 1번밖에 안 나왔네요. Negative feelings.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clues to your values. 여러분 clue가 단서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요거 완전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장이요. Identify your values. 가치를 알아내고 싶다라면 Look at what frustrates or upsets you. 무엇이 당신을 좌절시키고 혹은 화나게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라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27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문항은 우리 어법 문제였고요. 3점이 배점되어 있었습니다만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pursue라고 하면 무언가를 이제 추구하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의 pursuer라고 하면 우리 이제 추격자 정도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격자가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 추격자가 더 어렵게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게 뭔가 추격자가 따라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가 is to zigzag. 어떻게 하는 거래요? 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도요, 여러분 주제문이 되겠어요. 추적자가 추적하는 것을 harder, 더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토끼의 예가 끝까지 쭉 이어졌었죠. 자, 어떻게 되었어요? Rabbit running from coyote라고 해서 이게 코요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요테에게서 도망치는 토끼가 있다라면 요 녀석은 어떻게 하지 않는답니까? Does not run endlessly니까 끝도 없이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직선으로 안 달리면 어떻게 달려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그재그로 달린다는 거예요. 토끼가 도망칠 때 지그재그로 도망친대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빈칸이 있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코요테로부터 도망치는 토끼는요, 절대로 끝도 없이 직선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Instead, 그럼 그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It moves quickly back and forth 라고 해서 back and forth가 왔다 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코요테가 to change direction, direction 방향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토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코요테도 같이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ake sharp turns니까 이렇게 급하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고요. 얘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 코요테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forcing을 쓸래, forced를 쓸래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 ing는 능동이고요. pp는 수동이에요 라는 거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틀려서요. 오늘은 옆쪽에다가 개념을 살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대상이 나오면 그걸 능동이라고 불러요. 아, 뭐라고요? 자, 동사의 대상이요. 동사보다 뒤에 나오면 그건 능동이래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요.
eat the rabbit 이라고 해봅시다. 자,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라고 했을 때, 자, 먹는 것의 대상이 누구예요? 잡아먹힌 대상이 지금 토끼잖아요. 그래서 먹다의 대상이 지금 동사보다 뒤에 나와 있죠. 자, 이럴 땐 뭐 써요? 예, 능동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The rabbit is written 이라고 해볼게요. eaten 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토끼가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잡아먹는 대상이 뭐예요? 토끼. 자, 그런데 이번에는 토끼가요, 동사보다 앞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럴 땐 우리 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를 써주는 거라고요.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쉬운 예를 들었을까? 우리 아까 코요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force가 뭐뭐 하도록 이제 강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 토끼가 어떻게 강요했어요? 코요테로 하여금 이리저리 막 방향을 틀도록 지금 강요했죠. 누가? 토끼가 누구를요? 코요테를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요하다라는 동사를 놓고 생각했을 때 이 코요테는 어때요? 강요를 받는 입장이죠. 아, 코요테는 그냥 똑바로 가서 얼른 잡아먹고 싶은데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목적어, 코요테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사보다 뒤에 있네요. 대상이 동사보다 뒤에 있으면 무슨 태라고 그랬어요? 능동태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찾으러 가보니까요. 자, 우리 아까 능동은 ing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forcing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forc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강요하다, 목적어 보어하도록 만든다. 해석을 해보면 코요테가 방향을 바꾸고 급선회하도록 만든다. 해석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능동을 써야 될 이유가 이래저래 아주 충분했습니다. 자, 여러분 A번은 잘 해결하셨을 것 같고 해석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토끼는 빠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코요테로 하여금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급커브를 틀게 합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zigzagging is easier for a rabbit 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이 토끼에게는 더 쉽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생각해보면 which is small, 토끼는 작잖아요. 누구보다? than for the larger coyote 이라고 해서 크기가 더 큰 코요테에 비해서 이 크기가 작은 토끼가 방향을 바꾸는 거,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도망을 가는군요. 자, 이 코요테는요, also cannot tell 이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코요테는 알 수가 없어요. 토끼가 will run this way or that.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언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일단 해석은 언제이니까 when 일 거고, 이렇게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what의 특성만 똑바로 이해하고 있었으면 when이라고 바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what의 특성이 뭔데요? 이 what이란 아이는요, 되게 성격이 안 좋고 잘난 척이 심한 애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 뒤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what 앞에 오는 이런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어떤 따라다닐 만한 명사가 tell과 what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네요. 근데 what이 워낙 잘난 척이 심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뒤에는요, 뭔가 불완전한 애들만 데리고 다녀요.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고요. 자, 뒤에 보세요. The rabbit, 토끼가 주어 있고요. will run, 달립니다. 달린다는 동사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죠. 아니, 달린다는데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요. 이리저리 달립니다 라고 해서 뒷문장 보시면 지금 빠진 게 하나도 없죠. what은 불완전한 애들만 데리고 다닌다 했는데, 그러니까 what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으로 보시던 문법적으로 보시던 여러분은 when이라고 잘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코요테는 토끼가 이리저리 언제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 cannot plan its next move, 다음번 움직임을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이 토끼는요, makes the chase more 삐리리, 이 추적하는 것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목적어, 목적, 보어. 자, make란 동사 뒤에 이런 형태를 쓰시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예요. 다시 해석이 뭐라고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와, 해석은 잘했다. 자, 그럼 이제 보어 자리에 올 품사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보어 자리는요, 부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입니다.
저 예뻐요 할 때 I am pretty 하지 I am prettily 하지 않죠. 보어 자리는 부사 자리가 올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냥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는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토끼는요, 이러한 추적을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들고요. And tiring for the coyote라고 해서 tiring, 더 지치게 만듭니다. 라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자, 코요테가 비록 may still succeed in이니까 성공할 수도 있죠. 물론 catching its prey, 그 prey가 먹잇감이니까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어때요? There is a chance. 가능성이란 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That it may tire out. 코요테가 tire out. 완전히 녹초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혹은 저 독한 것 못 잡겠어 라고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go look for an easier meal. 쟤 말고 좀 쉬운 애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더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저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 chance 뒤에 나온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능성인지 가능성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해석만 정리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요테가요, 여전히 그 먹이를 잡는 데 성공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there is a chance,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떤 가능성? 코요테가 지쳐서 녹초가 돼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토끼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할 만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정답은 3번이라고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제문은요, 첫 번째 문장이라고 적어드렸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바로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executive라고 했는데 여러분 executive가 누구예요? 이제 회사의 경영 간부, 이제 높으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회사 경영 간부의 emotional intelligence, 어떤 감정적인 지능이, 근데 감정적인 지능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뭐지? 잘 모를까봐 짝대기로 표시해줬습니다. 그냥 예를 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self-awareness, 이건 자기인지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empathy는 공감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rapport with others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감정적인 지능이랍니다. 자, 경영진의 감정적인 지능이 has clear links니까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뭐랑 연관이 있어요? To their own performance. 자기들의 어떤 성취, 자기들의 업적과 연관이 있대요. 그러나 라고 뒤에 벗이 이어졌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머리 한 번만 써보면 우리 이 주제문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경영 간부의 어떤 감정적인 지능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performance,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과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업적이랑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취랑도 연관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진짜 그런가 볼게요. New research shows that,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emotional style, 감정적인 스타일이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emotional intelligence로 이야기했지만 같은 맥락이죠. 자, 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이 also drives everyone else's moods and behaviors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도 drives, 몰고 갑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예상이 딱 맞았다. 자기의 감정 지능이 자기의 성취, 자기의 업적에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내가 간부기 때문에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주제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잘 표시해 두셨어야죠. Leaders' emotional style이라든지 everyone else's moods and behaviors, 여기까지 다 표시하셨으면 이제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이런 격언 들어보셨어요? Smile, 웃으세요. 그러면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전 세상이 다 당신과 함께 웃을 것입니다.
웃었다, 이건 나의 감정이고요. 온 세상이 따라서 웃었다라는 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줬다는 거니까 지금 앞에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잘했어요, 이거. 자, 두 번째 보세요. Emotional intelligence. 이 감정적인 지능이라는 것은 travels through an organization이니까 그 조직체 전체에 travels, 여행합니다. 즉 퍼져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travels, 퍼져나간다. 같은 얘기죠. 2번도 괜찮은데요. 마치 뭐처럼요? electricity over telephone wires니까 그 전화선에 있는 마치 전기와 같이 조직체 전체로 이것이 퍼져나간답니다. 자, 그러면서 depressed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침울하고 ruthless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이러한 보스는요. 이러한 상사는 지금 이 사람 감정 상태가 어때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create toxic organizations. 당연히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탁식이 독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독성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으로 가득한? 우리 여기 있는 field가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Filled with negative underachievers니까 여러분 언더면 조금밖에 더 못하는 거잖아요. 성취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목표도 잘 이루지 못하는 한마디로 좀 제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독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낸다고요. 보스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원들도 다 언더어치버가 됐다라는 이 내용이요. 지금 잘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If you are an inspirational leader라고 해서 inspirational이라고 하면 감회를 주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선생님을 보니까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의 경우에는요. You cultivate positive employees. 그 영향이 미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직원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cultivate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밭을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기르다, 양성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긍정적인 직원인가요? Who avoid the tough challenges라고 그래서 뭔가 어려운 도전은 피하는? 하기 싫어요. 어려운 거.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앞뒤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avoid란 단어 대신에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단어를 썼어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정리해 보자면 만일 당신이 영감을 주는 그런 지도자라면요. 당신은 아주 힘든 도전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적인 직원들을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emotional leadership.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와, 멋있다. 이 감정의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은 isn't just putting on a game face every day 라고 해서 여러분 이 game face가 그 뭔가 굉장히 결의에 가득 찬 얼굴이거든요. 평소엔 항상 방실방실 웃는 얼굴의 어떤 축구 선수가 게임에 임할 때는 전사 같은 표정을 짓는다면 그게 게임 페이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나는 항상 이 결의에 가득 찬 표정만 짓고 다녀야지? 그런 뜻은 아니래요. 그런 뜻이 아니고 it means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understanding your impact on others 이거죠.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내가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adjusting이라고 하면 뭔가 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스타일을 accordingly 거기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니까 우리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요? Understanding your impact on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라고 함께 찾았고요. 주제문은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 세 번째 줄 but 이하의 그 문장이라든지 지금 방금 표시한 이 문장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도표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로 들어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The above graph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The rate of the most common sports-related injuries라고 했으니까 가장 흔한 그런 스포츠와 관련된 부상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스포츠랑 관련된 부상인가 봐요. 자, 그런데 그룹이 두 개죠. 아이와 어른에 있어서 가장 흔한 스포츠와 관련된 부상의 비율을 보여준대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을까요? Basketball causes라고 했으니까 농구가요 라고 했어요. 농구. causes the highest rate of injuries니까 가장 높은 비율의 부상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죠. 어디에서? In both children and adults. 어린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 있어서요. 자, 여러분 진짜 그런가 한번 보세요. basketball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아이에 있어서도 17% 1등이고요. 어른에 있어서도 16%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구가 가장 이런 부상률이 높다라는 건 지금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The rate of injuries in playground activities라고 했으니까 이제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과 관련된 부상의 비율은요. 자, 우리 여기 놀이터 이야기는 요 두 번째 거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rank second highest니까 2등으로 높습니다. 2등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에 있어서는 이게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됐답니다. 자, 진짜 그래요? 17이 1등이고요. 11이 2등이에요. 그래서 playground activities가 2등이다라는 요 부분까지는 맞았어요. 자, 그런데요. 반면에 it ranks the lowest for adults라고 해서 어른들에게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니까 어른들한테 꼴찌란 얘기잖아요. 쭉 보니까 어른들에게서는 1%밖에 안 되니까 꼴찌 맞네요. 자, 여기까지도 아직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자, 뒤에 3번 이어서 보니까 The rate of basketball injuries to children 이라고 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농구로 인한 부상의 비율이요. Over 3 times higher. 3배가 넘습니다. 그랬죠. 자, 비교 대상을 볼게요. 자, 누구보다 3배가 넘느냐? The rate of baseball injuries니까 야구 부상 비율의 3배가 넘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에서 야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구 얼마? 6. 그럼 곱하기 3배니까 6, 3, 18. 18%가 넘습니다인데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배가 넘습니다란 이 문장은 지금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혹시나 내신에서 영작 같은 거, 단어 배열 같은 거 자주 나오는 학교가 있다면 이 부분만 좀 챙겨두세요. 3 times, 이거 3배, 어려운 말로 배수사라고 불러요. 2배, 3배, 4배, 5배 이런 거 배수사. 배수사가 먼저 오고요. higher라는 비교급이 오고 뒤에 than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 어순만 챙겨두시면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5번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축구 부상의 비율이 is the same, 똑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축구랑 누가 똑같나 찾아볼게요. The rate of injuries in horseback riding이니까 horseback riding, 승마죠. 승마에서의 비율과 같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 축구는 얼마? 5%. 자, 그 다음에 우리 승마는 얼마? 5%. 아, 같습니다. 진짜 같네요.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이제 5번만 무사히 맞히면 되는데, 자, 보니까 우리 for baseball and horseback riding이라고 해서 야구와 지금 승마를 비교할 건가 봐요. 그럼 일단 표시해 놓을게요. 우리 야구와 승마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졌나 봤더니 The rate of injuries for children, 어린이 부상의 비율이요. is lower than the rate for adults니까 어른의 부상 비율보다 더 낮습니다라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작죠. 또 여기도 어때요?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5번도 어떻습니까? 다 맞는 내용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지문에서는 정답 3번이라고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0번 지문만 남겨두고 있네요. 30번 지문은 내용의 불일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 이거 보니까 이 클라이드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An American astronomer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astronomer가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 천문학자래요. 이 사람은 1906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being poor,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he couldn't attend college,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he continued to study, 난 대학도 못 가, 가난해서. 그래, 공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on his own이라고 하면 자기 힘으로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선택지 바로 같이 볼까요? 1번,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공부했다. 1번 내용 맞아요.
자, 그래서 1926년에 he built his first telescope. 우리 텔레가 붙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he was dissatisfied with the result니까 그 결과, 자기가 만든 그 첫 망원경에 대해서 dissatisfied, 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라 그랬거든요. 선택지 2번 한번 볼까요? 2번 보니까 자신의 첫 망원경을 제작하고 결과에 만족했다? 웬 만족? 불만족했다이니까 벌써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왔어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시간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변형 문제 대비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관두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he determined to master optics라고 했는데, 이 optics는 그 광학이죠. 빛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광학을 갖다가 자기가 마스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built two more telescopes니까 그 다음 2년에 걸쳐서 2개의 망원경을 더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보세요. grinding his own lenses and mirrors니까 이 grind가 원래 뭔가를 갈다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렌즈와 여기서의 mirror는 반사경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반사경을 갈아서 망원경을 2개나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using these homemade telescopes, 이렇게 집에서 만든 망원경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the planet Mars and Jupiter이니까 어때요? 그 목성이라든지 화성과 목성의 어떤 그림까지 그렸답니다.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send them to Lowell Observatory라고 해서 observatory가 뭔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 여기서는 뭐 천문대 정도가 되겠네요. 로웰 천문대로 자신이 그린 이 그림까지 보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The astronomers at Lowell이라고 해서 이 로웰 천문대에 있던 천문학자들이요 were so impressed with the young amateur's powers of observation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앞에 지문에서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일 때 뒤에 대시 생략된 걸 봤었는데, 여기도요 앞에 so이고요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된 형태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자, 무엇에 감명을 받았어요? 이 젊은 아마추어니까 우리 오늘의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powers of observation, 이 관찰력이라는 것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아서 they invited him to work at the observatory. 자신들의 천문대에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심지어 어떻게 했답니까? 이 사람을 직접 초청하기까지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 같이 한번 선택지 볼게요. 마르스와 주피터의 모습을 그려서 로웰 천문대로 보냈다. 오, 보내서 초청까지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뒷내용 같이 보니까 staying there. 그곳에 머물면서, 그 천문대에 머물면서 he discovered hundreds of new stars. 정말 수백 개의 새로운 별을 발견했대요. 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그럼 4번 한번 볼까요? 로웰 천문대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여기까지 다 맞고요. 자, 그러면서 the young astronomer, 이 젊은 천문학자는 came into the spotlight. 우리도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라고 하면 세상에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in the field of astronomy니까 천문학 분야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플루토를 1930년 2월 18일에 발견함으로써 이 천문학계에서 온갖 관심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죠. 자, 원래 플루토가 명왕성인데 여러분 선택지 그대로 영문으로 적어놨죠. 자, 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플루토의 발견으로 천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 스포트라이트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모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30번 지문에서는 그냥 내용 일치 불일치에 대비해서 꼼꼼히 읽어보는 정도로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지문까지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31번부터는 4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